한 장은 발급, 한 장은 위조. 최강욱 비서관 명의로 발급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2장이 서로 내용이 각기 다른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장 가운데 한 장은 거짓이라는 얘기인데요. 관련 목소리, 과거 최강욱 비서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항상 또 그 본인의 무슨 이름이 왜 외자고 그렇게 이상하냐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이제부터는 화면 속의 주인공 최강욱 비서관이 써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2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자, 이 2장의 인턴 증명서를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이 발급해줬다. 그리고 직접 와서 진짜 실제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인턴 증명서는 이것이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때 사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인턴 증명서는 충북대 로스쿨 때 제출된 인턴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 인턴 증명서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얼마나 허위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인턴 증명서 보시면요. 예.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총 16시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매주에 총 16시간 같으면 40주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80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 80회 동안 16시간 했어요. 그러면 한 회당 얼마 하죠? 이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12분 했습니다. 자, 인턴을요. 한 번 와서 12분 하는 인턴. 그런 인턴이 있나요? 저는요, 이 인턴 증명서를 만약 연세대학교에서 조금만 꼼꼼히 봤다라면, 도대체 이런 인턴 증명서가 어딨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즉, 우리가 인턴할 때 그 회사 가서 12분 동안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12분 넘습니다. 자, 그러면 12분 동안 인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허위적이면 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이 기간과 겹치면서 4개월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4개월 더 추가했는데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요. 매주 8시간씩 총 368시간을 했습니다. 46주 동안. 아니, 앞에 거하고 포함을 하면 앞에 거는 40도 16시간 했는데 두 번째는 4달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368시간이 추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활동 시간이 그렇죠.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시간이 늘어나고 20배 이상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아니, 4달 동안 앞에 동안 기간 동안은 12분 동안 한 번에 12분 동안 하고 두 번째 시간 동안은 뭐 거의 24시간을 거의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세상에 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증명서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증명서고 두 번째 증명서는 첫 번째 증명서에다가 시간만 바꿔서 이건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이걸 위조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첫 번째 증명서는 그냥 일반 대학원인데 두 번째 증명서는 로스쿨이거든요. 로스쿨은 이게 시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가기 위해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위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정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브리핑을 쭉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자영 차장 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네. 만약에 최강욱 비서관이 끝까지 자기는 정확히 써줬다. 네. 근데 분명히 인턴 증명서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턴 증명서는 제대로 나갔는데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위조를 한 거냐. 네. 그럼 계속 이쪽이 결백을 주장하면 한쪽이 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까지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개의 인턴 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 본인이 실제로 인턴 활동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또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이 2장의 인턴 증명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아직 증명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 최강욱 비서관이 언제라도 이 두 인턴 증명서가 내가 발급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다르게 발급됐다라고 해명을 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해명이 없기 때문에 더 논란만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태현 변호사님 최근에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설 연휴 바로 직전에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를 통해서 분명히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고
증빙 서류는 그렇게 큰 로펌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했다라고 계속해서 재차 주장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예. 이런 주장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16시간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 160시간이다.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오기가 거다. 된 거다. 그렇습니다. 빠진 거다. 그다음에 뒤에 거는 왜 많으냐? 그건 앞에 거보다 넉 달이 더 있지 않느냐? 기간이. 그 넉 달 기간 더 집중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진실된 것인데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이다.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 교수가 처벌을 받든지 조국 교수가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처벌을 받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작성의 오류다. 아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딜레마에 그렇습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인턴한 것은 맞고 여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공이 하나 0이 하나 빠졌다고 예, 주장할 수 있다. 160시간이다. 예.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자꾸 최강욱 비서관한테 유리한 얘기인데요. 예. 매주 2회 총 16시간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주 2회 16시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총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8시간씩 두 번 해서 일주일에 16시간씩 이 40주간 했다. 뭐 이렇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라는 해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데 왜 이 검찰의 소환에 이 최강욱 비서관이 응하지 않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괜히 좀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짧게 하나. 그러면 최강욱 비서관 본인이 다시 소환에 나서겠다는 의견은 아직 전한 적이 없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검찰 조사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법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 법정에 가서 저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게 그냥 본인이 물론 뭐 어떤 문서 위조로서는 처벌 안 되게 이게 업무방해로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교 입학에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업무방해. 이건 이제 업무방해. 왜냐하면 그 학교의 입학 상황 자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위와 함께 이거 이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서류 갖고 뭐 그러냐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입학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증명서가 있는 게 있고 없고 간에 입학에 어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그 두 번째 증명서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로스쿨 같은 데 이제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문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관련 소식,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